어느새 오늘 심포니움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온체인 심포지엄 2025 마지막 세션은 한국 블록체인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 순서인데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장단 분들이 모여 정책 원탁 토론을 펼쳐주시겠습니다.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이근주 회장님께서 모더레이터를 맡으시고 디지털 융합산업협회 김기흥 회장님,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님, 오픈블록체인 DID 협회 류창보 회장님, 한국웹3 블록체인 협회 윤석빈 부회장님께서 패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국내 정책 우선순위와 산업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블록체인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아시아 경제국가의 차별화 전략까지 한국이 웹3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산업 전체의 공통된 목소리도 이 자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더레이터 및 패널 참여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테이블 위에 명패를 확인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기흥 대표님, 김형주 대표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는 대로 우리 마지막 패널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블록체인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이근주 회장님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입니다.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예, 40분 동안 좋은 의견들 만들어서 정부에 정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산업협회의 김기흥 회장님이십니다.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님이십니다.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 유창보 회장님이십니다. 한국 웹3 블록체인 협회 윤석빈 부회장님이십니다. 업계 주요 협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정부와 기관에도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밝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토큰증권 법제화가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증권법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곧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산업계는 실제 아주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요. 디지털 자산 혁신법도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이미 3개나 나와 있습니다. 정부 법안이 10월 중에 나온다고 하고요. 곧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윤곽이 이 법제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법률 전문가들 말씀하시기에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너무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좀 아쉬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걱정은 그 사이에 혹시나 외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해 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를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관련해서 협회장님들께 저희 이제 주제로 돼 있는 정부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정부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회장님들께 이제 의견을 구하고요.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청중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협회장님들께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제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아젠다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까이 계신 우리 김기흥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저희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5년 전서부터 그 특검법 포럼이라고 하는 특검법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분들과 그 매월 세미나를 하면서 국회에서 입법에 관련된 정책 지원 세미나를 해서 이제 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정책적 어젠다와 정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이제 정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블록체인과 이제 디지털 자산을 AI 융합하는 이제 협회로 발족해서 주 목적은 이제 협회 회원님들과 그 다음에 주 목적은 이제 정책의 어떤 어젠다를 발굴해서 의원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원 입법에 지원을 하는 이 같은 주 기능을 갖고 있고 회원님들하고 이제 연구를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책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제 과기부로부터 디지털 자산법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본법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먼저 소개를 이제 협회 소개를 먼저 하고서 그다음 이제 질문을. 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이사장입니다. 저희 협회는 2017년에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부 사단법인, 우리나라 제1호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는 벌써 한 8년 정도의 활동을 해오면서 입법 과제 또 여러 업자들의 어떤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민병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민병덕 의원이 주로 소위 디지털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 국책 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매달 저희들이 성균관대학교하고 같이 웹3 포럼으로 해서 많은 회원사들의 어떤 실정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많은 법률가들과 함께 외국의 법률적 사례를 공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OBDI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창보입니다. 저희 협회는 마찬가지로 2018년에 과기정통부 설립 인가를 받은 협회고요. 그동안 SK텔레콤에서 회장사를 수행을 하시다가 저희 농협은행 블록체인 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서 회장사를 맡게 되면서 제가 회장직을 올해부터 맡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 협회가 조금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저희 협회 내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을 하면서 은행들 중심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 업권 중심의 어떤 생태계 분과도 만들어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한국 웹3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석빈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윤석자 들어가는 말에 하도 가는 모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전 나머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웹3 블록체인 협회는 이름이 원래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원래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여기 자리 와 계신데 이대 최수혁 회장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이름을 한국 블록체인 기업 스타트업 협회에서 한국 웹3 블록체인 협회를 이름 바꿨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원래 조원희 변호사가 오셨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오셔서 제가 대신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 협회,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 관련돼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원래 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젊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저희가 방점 갖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을 지향해서 미국, 중국, UAE 쪽 워낙 다른 협회분들이 워낙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스타트업 정신에 맞게 좀 글로벌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따 자세한 것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아까 좀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그 협회 정책성과 연계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2년 전에 윤채원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STO 법안이 2년 전에 마지막에 통과되려고 하다가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이 가장 아쉬웠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많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들어가고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법안을 이제 디지털 기본법 2개, 그다음에 스테이블 기본법 3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아마 이제 10월 달 중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은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법안 심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통과되리라고 이제 만약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러나 상당히 이것이 시행하는데 최근에 우리 상황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쉽게 시행이 안 될 거리라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제 그저께 이제 금융위원회를 이제 다 해체를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해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법안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해체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과의 금융위원회는 정책 사무관과 감독 사무관을 같이 쓴다. 이거를 다 분리 쪼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복잡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법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 하고 기재부하고 업무 영역 조정, 그다음에 인사 관리, 이거 하려고 하면 보통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것이 하위 법령까지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법령 통과돼도 실제 시행에 갈지까지는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5개 연합회 회장님, 여기 민명도 의원님도 계신다만 이것을 좀 총의를 모아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컨센서스를 위해서 의원 입법까지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 단계에서 이것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쉽게 시행이 되지 않을 거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임병덕 의원님 계시니까 편안하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우리 김영주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여기 계신 협회장님들이 대충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신기술의 변화는 리더십의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정책실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앞서 있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방금 이제 김기현 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법제적 여건은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든지, 또 정부조직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나 또 여기 민병덕 의원님이나 대통령 모두가 상당히 이 가상자산의 위력, 또 가능성, 또 대통령의 공약으로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내적 어떤 여야 정치 환경이라든지 법사위 환경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한국 정치에서 비슷한 법안들을 여러 원실이 중복 내에서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각 정당에서 정조위 차원에서 단일한 법안으로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 이렇게 하면 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개별 입법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 법의 어떤 핵심 정신과 목적을 아예
상실하는 물에 물 탄 듯한 법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그와 같은 실제로 STO 토큰 정권과 스테이블 코인과 또 유틸리티 코인의 어떤 이 관계 정립만이라도 빨리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중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은 17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이고 저희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잘 이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창부 회장님 지금 이제 현직 은행원이십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좀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입법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회나 우리 당국에서 해주시는 거를 기다리면서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아까 다른 분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돼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자꾸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편가르기 같은 느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은행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은행권과 비은행권 이렇게 약간 편을 가른다거나 저희는 여러 플레이어들을 만나면서 있고 같이 협업할 기회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은행이냐 핀테크냐 이렇게 편가르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라고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협업을 논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행에 대한 은행권, 비은행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은행원의 이제 은행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이제 비금융권에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하면서 이제 비금융권도 당연히 발행사의 이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 나왔던 그 과정을 보면은 아직도 어떤 허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그런 좀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활성화 부분에서 또 한번 이제 의견들을 구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윤석빈 부회장님, 실제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하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고 또 아까 또 국회 다녀오셨다고 제가 밖에서 뵀는데 국회 다녀와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어딘가에 하고 싶은데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방금 국회를 갔다 왔는데 민명당 의원실은 아니었습니다. 안 불러주셔서 다른 쪽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까 제가 또 웹3 블록체인 협회 아이덴티티가 원래 스타트업들 모여 있고 그쪽 글로벌리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는 제가 아까 트럼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우지수 씨도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뒤에 누가 있냐면 페이팔 마피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2.0 뒤에는 아시겠지만 뒤에는 일부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페이팔 마피아가 미국 정치를 먹었다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 리더십 있는 분들이 국가 AI 위원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좀 그렇게 잘 에코를 아까 금융권이든 농구든 상관없이 저희가 잘 얼라이언스를 해서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처럼 사실은 그렇게 잘 인사이트 분들이 잘 집단 지성으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처럼 약간 노드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연결을 융합을 해서 그렇게 좀 어프로치 돼서 그 목소리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제가 또 경영학교 제가 디지털 경영동 운영장이라 또 중국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제 IBM 오라클처럼 미국 회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미국 중국의 그 발전 속도를 보면 어저께도 나왔지만 거의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정책적인 거 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얼라이언스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힘을 합쳐서 좀 AI 크립토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채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국회에서도 느낀 거는 AI 웹 3.0 얘기했을 때 AI는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데 웹 3.0은 되게 약간 아직도 이제 부정적인 게 남을 거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사실은 AI 그런 웹 3.0, 웹 3가 정말 연결도 융합되는 그 밸런스 있는 밸런스에서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밸런스 있고 통찰력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AI 투자 이해하는 분들이 더 힘을 잘 모아서 그렇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에너지를 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얼라이언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전에 그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희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가 어떤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저희 회원사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국가에 또 기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블록체인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 이제 AI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 이제 많은 회원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뭔가 이제 뭐 사업도 활성화하지만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찾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AI가 뭐 블록체인을 얘기하면서 AI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토큰 증권이나 이제 RWA 같은 경우들 그리고 뭐 실제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쪽 이 신흥 영역에서 우리 이제 한국이 제도권 진입을 서둘리기 위해서 어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지 우리 협회장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갔을 때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있는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많은 이제 세미나와 그 정책 관심이 이제 미국의 진입법 통과됨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STO 토큰 증권이라고 해요. 토큰 증권을 파생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나중에 이따 이제 민 의원님께서 진행당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STO 토큰 증권법이 먼저 통과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를 하는 활성화가 되어야 양축이 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기본 지난번에 법안이 윤청현 의원법하고 큰 대동 차이가 없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이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경험 발행과 유통을 같이 해달라는 게 가장 핵심이 그래야 이제 생태계 조성이 된다는 건데 이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실무자들은 이게 책임지기가 지금 많이 사고 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발행과 유통을 분리를 시켜놔가지고 실제 STO 법안이 통과돼도 이제 생태계 조성 업계에서 생태계 조성이 이제 어렵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의원님께서 그 STO 법안을 심의할 때 논의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것이 통과되면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김영주 사장님.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칸막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마치 국회로 보면 정무위원회 일처럼 혹은 과기정통부 일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가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것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이게 유틸리티 코인이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토큰이냐 유가증권이냐에 따라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법을 다르게 하고 난 다음에 앞서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실정 사업들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과기부하고 정무위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산자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IOS와 같은 기술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특별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 특구운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중소기업부가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어떤 통합적 노력이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실정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부분들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좀 칸막이가 넓은 어떤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업권법 관련한 토론을 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글로벌적인 정합성을 가지는가 하는 그런 단계적인 어프로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열됐을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선순환적인 이게 STO든 또 RWA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토론들이 실무자급에서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그 모습을 봤는데요. 세미나를 끝나고 VIP 런천을 점심을 갔는데 대만 정부의 모든 부서의 국장들이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토큰 정권이든 실물 정권이든 토큰이든 유틸리티 토큰이든 간에 법무부, 복지부, 과기부 모든 부처와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니까 부산시 같은 거는 신산업부만의 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소위 IT 인프라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말하면 다학문적인 또 다부처적인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림은 저희 민병덕 의원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디지털 자산 어떤 그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이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면 구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따가 민병덕 의원님께도 그 의견을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유창보 회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그 기술 관점의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어쨌든 그 퍼블릭 블록체인 계속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되었고 이제 여러 제도화가 논의되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용화되고 진짜 그 어떤 기업들이 이쪽에 분야에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항상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속 아쉬웠던 부분은 재작년부터 이제 싱가포르 출장을 몇 번 가서 그쪽에 있는 은행이나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하고 얘기했을 때 되게 부러웠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듯이 규제 샌드박스는 당연히 있고요. 뭐 마리아나, 뭐 오키드, 가디언 이런 특정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은행들하고 해외에 있는 은행들 그리고 기술 기업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그걸 백서를 발간을 하면 그거를 정책에도 반영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뭐 농협은행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산 지원도 예산 지원이지만 그런 약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먼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통 못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꼭 그렇게 싱가포르나 외국 가서 그들하고 해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는 보면 마스라는 조직은 그런 그 규제나 그런 감독을 하는 기구 말고도 그런 혁신을 지원해주는 전담 조직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국내에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시그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에서도 뭐 작게 POC 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잘못
테스트를 잘못하면 ICO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피하려고 되게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혁신 프로젝트들이 좀 국내에서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예, 우리 이제 핀테크 협회에서 이제 회원사들한테서 이제 들은 이야기고 실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잘 못 잡고 어쩌면 좀 우왕좌왕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설 때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해도 됩니까라고. 근데 묻는 순간 이제 안 된다는 답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바로 스탑을 해야죠.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냥 가다가 중단이 뭐 타의에 되든 자의에 의해서든 이제 되면 이제 그만큼 가게 되는데 이제 묻는 순간 당연히 이제 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는 이제 전례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아예 그런 이제 묻는 작업들을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제적으로 정부가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이제 지금 저희 핀테크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더 앞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앞에서 다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르게 좀 관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AI 3대 강국이 100조 쓴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1조만 저희 웹 3.0에 쓰면 아마 웹 탑3 바로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지금 실제 R&D 부분이 많이 다 지금 정책적인 말씀 연전해 보면 실제 저희 협회는 중기부긴 합니다만 제가 또 다른 과기부 쪽 일을 하다 보면 실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웹 3.0의 스타트업이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그 예산 자체가 다 지금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단지 토큰라이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잘리고 있어서 그런 건 아마 아까 말씀드린 AI하고 웹 3.0이 분명히 연결 융합되는 아까 제가 페이퍼 마피아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실제 글로벌리 이렇게 워킹하고 있는 이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실제 R&D 스타트업들이나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좀 엄별을 필요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규제 차원도 있지만 실제 R&D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온체인 심포지엄처럼 온체인에서 데이터 관점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더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리 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케이스들이 물론 저희 산업적인 또 노력을 해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사실은 이건 중기부 금융위 뭐 금감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좀 전체 범정부적처럼 처리를 한 시기가 이미 와 있어서 그걸 좀 실행하는 단계로 그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또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실제 미국이나 실리콘밸리나 중국 죽경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직접 보시면 아마 좀 임팩트가 더 강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봤을 땐 AI 투어 비전 트립 하는 거 좀 직접 아마 갔다 보시면 또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5개 협회를 이제 대표하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예. 협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그 각 협회가 뭐 정부나 국회와 소통 과정에서 뭐 어떤 역할을 좀 맡아야 우리 회원사들의 전체 목소리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뭐 현재 어쩌면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제가 4년 전에 스위스 주크를 방문했을 때는 보니까 이제 스위스 주크에는 협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이제 정부 당국하고 이제 의견 제시하면 법안 피드백 검토하고 이런 그게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각 협회가 이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련 협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하는 협회가 이제 우리 5개 협회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협회라 이제 오늘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금 각 협회마다 지금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그 핀테크 협회는 핀테크, 또 우리는 저 블록체인 쪽에 또 이제 각자 좀 더 각자 통합은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얼라이언스를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하나의 그 통일된 그 의견 내지는 목소리를 지금 각자 개별적으로 국회나 정부에 그 로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앞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의원님하고 그 정부 당국자들하고 이게 수시로 그 협회장님들하고 이게 좀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일된 그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것이 정부하고 의원 입법이 서로 교류하면 소통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교수하면서 국회 입법조사에 가서 공무원을 실장 1년 가 있어 보니까 대학에서의 그 아무리 좋은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원의 그 입법 그 거기에 펜대 하나의 그 법안이 상당히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주 그 실무적으로 아주 그 제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학계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업계하고 같이 또 협회하고 같이 얼라이언스 공동 어젠다를 도출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수시로 이런 그 전달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세 분들 짧게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한 달 전에 저희 협회가 각 분과별 TF를 만들거든요. 토큰 정권, 뭐 스테이블 정권, 법제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여기 있는 협회들과 다 같이 좀 뭐 휴먼 라이브러리라 할까, 뭐 분과별로 좀 토탈리 좀 정리를 해서 또 전체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창구를 좀 줄여 나가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각 의원실이 각각의 어떤 세미나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잡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 또 정부 또 이 협단체가 좀 창구를 줄여 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한번 그 역할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좌장 입장에서 예. 우리 유 회장님 말씀하시죠. 저는 뭐 어쨌든 뭐 각 협회가 만들어질 때 창립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에 맞춰서 계속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저희도 아까 처음에 스타트가 원래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관점에 대한 것들을 아마 다른 협회분들이 다 각자 역할을 하시고 저희는 스타트업들의 애군이 페인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참고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네 분 회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뭐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 이제 총정분들께서 다 이제 소화를 하시고 있으실 테니까요. 아주 간단한 마지막 멘트에서도 이제 이 협회별 시각과 전문성, 특성이 바로 드러났는데요. 예, 이것으로 저희 이 라운드 테이블 말씀은 좀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실제 저희가 이제 정책 얘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시고 저희한테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바쁘신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신 민병덕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오셨으니까 민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와 관련된 의견